저는 이제 결혼 25년 차이고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있어요. 또 저희가 시누가 7명 있거든요. 이거 어디 뭐 방송 작가님 아니시죠? 이거 지금 상당히 그 보통 가정의 얘기가 아니라. 삶의 어떤 방향이 조금 불명확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혼 25년 차이고 그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있어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그 시어머님이 좋은 분은 아니셨거든요. 결혼 내내 살면서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전형적인 이기적인 어르신이었고 그런데 또 저희가 시누가 7명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누분도 물론 좋은 분도 계시고 있지만 안 좋은 분들이 계시면서 또 계속 좀 괴롭히더라고요. 저를 계속 괴롭히고 아주 최근에는 막내가 이혼을 했다고 이혼 절차 중이다라고 하면서 집으로 밤에 한밤중에 들어와서 배를 누르고 들어와서 나는 이 집안 딸이니까 나 이 집에서 지금부터 살 거다라고 그냥 와서 들어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그 사회적인 통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때 제 마음이 이게 제가 제 스스로에게 너무 놀란 거예요. 이거 정말 힘든 일이고 그럼 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아주 그냥 좀 정말 미친 여자처럼 너 왜 이래 하면서 막 그래야 되나? 아니면은 아주 그냥 정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주 긍정적인 모습으로 아가씨 하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아가씨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몇 시죠? 이게 상식 있는 인간이 할 행동이 약간 드라마에 나오는. 네, 제가 그 순간 저도 이 머릿속에서 어떤 모습을 내가 보여줘야지 제가 놀래서 나갈까 그런 생각했는데 제가 후자의 모습을 이게 뭐 하는 짓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우리 아가씨가 2달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나갔거든요. 2달 만에. 근데 약간 이 삶의 이 풍파에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양가 감정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 신우들을 놓치고 있는 게 본인들이 와서 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그게 고스란히 부모님한테 가거든요. 이게 저희 시어머님 저 정말 미워하거든요. 지금도 미워하고 한 4년 전만 해도 저는 어머님을 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버린다고 하는 건 그 집을 나오려고 그러니까 뭔가 애들이 셋이 있는데 셋이 어느 정도 다 컸어요. 이제 제 손이 안 갈 정도가 돼서 제 마음속엔 항상 내 아이들이 내 손만 다 이제 저기 하지 않으면 나는 이놈의 집구서 버리고 나는 이렇게 갈 거야, 나갈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정말 기회가 4년 전에 제가 왔어요. 저에게 항상 그걸 생각하고 있었더니 4년 전에 제가 교사 임용을 합격을 한 거예요. 애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그래 이때다. 그리고 나는 이제 외부에 있는 도로 지원을 해서 나는 그냥 이제 거기 사택에 살면서 나는 이제 또 고고한 삶을 누리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살 거야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4년에 딱 그 순간에 어머님이 치매가 온 거예요. 우리 시어머님 4년 전 딱 합격하고 나니까 그래서 이거 어디 뭐 방송 작가님 아니시죠? 이거 지금 상당히 그 보통 가정의 얘기가 아니라 작가님이 고도로 잘 지어낸 얘기 같은데 딱 하시고 싶은 질문을 딱 한번 축약해 보실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의 느끼는 감정은 이게 어머님이 너무 미운데 그 치매를 딱 걸리고 어느 순간 어린아이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퇴근할 시간만 되면 문 앞에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머님을 보면서 갑자기 나는 숙제가 다 끝났는데 나는 애를 하나 또 키워야 되나? 그러면서도 안쓰러운 그런 감정이 이제 딱 생기면서 그러니까 그 미워하는 감정 이런 양가 감정이 너무 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너무 애기처럼 저한테 이렇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다. 어머님의 삶이 나한테 그렇게 했던 게 이해가 돼. 뭐 옛날에 어머님 그러니까 몰라서 나한테 그랬을 거야 라는 이제 막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이제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나 이런 거에서 뭔가 나의 방향, 내 손 잘 갈고 있는 거야. 나는 두 개의 얼굴을 계속 가지고 집은 되게 막 복잡한데 또 학교에 가서는 애들 보고는 정말 막 이렇게 좋은 선생님의 모습을 막 보여주면서
이러있는 내 모습이 이제 혼돈이 오는 거예요. 집에 가면 막 미워하는 마음, 꼴 보기 싫어 이런 마음과 안쓰러워 이런 마음의 혼돈. 그래서 좀 이제는 내 삶에 좀 뭔가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 모든 걸 싹 정리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반응대로 반응을 해보는 게 전 좋다고 보거든요. 그냥 근데 거기서 일단 생각을 하잖아요. 나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고도로 지성적이라고도 봐야 되고 고도로 합리적인 사람이라고도 봐야 되는데 그 지성과 합리성이 때로는 불완전하더라도 나의 그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그걸 잡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왔어요. 그럼 나 너무 열받아. 그럼 딱 이거에 대한 딱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은 이걸 어느 정도 딱 해보는 게 좀 좋다고 봐요. 뭐 하는 짓이에요? 이렇게 하거나 미쳤나봐요 정말 이 집구석이. 이렇게 하면서 감정을 폭발해 봤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것이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이러고 나서 이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요. 정당했어. 이럴 수도 있고 아니야 너무 과하네. 이럴 수도 있고 아니야 더 폭발시키고 싶어.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계속 다 통제잖아요. 다 통제. 어떻게 해야지? 통제.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목소리가 되게 내추럴한 게 아니라 되게 친한 척 하는 것도 통제돼서 친한 척 하는 목소리거든요. 그리고 되게 인텔리한 느낌도 그냥 인텔리에서 나오는 느낌이면 좋은데 뭔가 머리에서 그 상을 잡은 소리가 있어요. 이런 게 친절한 느낌이야. 아니면 이 친절해야 돼. 이게 무시당하지 않는 어떤 그거야. 뭐 여러 가지 우리 머리 색깔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소리를 만들어요. 그건 제가 왜 잘하냐면 제가 좀 오래 그렇게 해봐서. 그래서 그냥 성악가처럼 해야 된다. 바리톤처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닭광 떨어졌습니다 아주머니. 김밥 천국인가요? 근데 이 소리가 되게 그러면 그 소리를 만든 소리가 있어요. 그게 되게 이지적인 소리일 수도 있고 친절한 소리일 수도 있고 되게 스마트한 소리일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머리에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있거든요. 나 친절하게 보이고 싶어. 나 똑똑해 보여야지. 난 똑똑할 거야. 어쨌든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냥 똑똑하면 똑똑한 느낌이 나가는 건데 내가 똑똑한데도 또 똑똑해 보이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되게 피곤해요. 나중에는.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하니까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해줄 수 있지만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 짜증이 한꺼번에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빡 이렇게 하고 다시 저쪽에 가서 생각을 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더 친절하게 해야지. 애들아 안녕. 선생님 너희들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애들은 정말 무서운 스타일이다. 저 선생님 되게 친절하지만 한 큐에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되게 친절하지만 예리한 칼이야. 뭔가 이런 느낌이 다 그럼 느껴지거든. 근데 그걸 아이들만 느끼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 마음이 느낀다고 봐요. 그럼 나중에 너무 허탈하잖아요. 나 여기서도 했었고 나 여기서도 했었어. 나 여기서도 힘들었는데 여기서 또 잘하려고 나 했었어. 근데 나 너무 탈진된 나만 남네. 그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갖는 엄청난 근데 그때 그건가를 누군가가 이렇게 남편이 되시거나 누구 주변에 그 사람들이 당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힘들었어. 알아주면 그게 풀리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다 대고 또 뭐 그래서 당연히 좀 그렇긴 해.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그냥 막 엄청난 막 2차, 3차, 4차 폭발력을 갖게 되거든요. 아니면 내 안으로 확 꺼져버리거나. 보통 그때 어떤 사람들은 뭐 쇼핑해서 풀거나 술을 먹고 풀거나 뭐 이럴 수 있는데 또 그런 게 없는 사람도 있어요. 되게 고상한 사람. 그럼 또 생각이 더 많아져. 생각이 더 많아져. 고민도 많아져. 그러다 또 나중에 최악은 그거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내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고 원망하고
이제 그러면 사실은 최악의 케이스로 우리가 갈 수도 있고. 그러니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되고 후회된다 하더라도 한번 그 나오는 상황에 대한 감정대로 반응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위치를 다시 잡아보셔라. 그러니까 후회하면서 잡는 위치가 좋지, 후회 전혀 안 하고 실수 전혀 안 하고 명석하고 스마트하고 지혜롭고 이성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중에 그런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그거는 뭐 선생님이 취하신 방법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그렇게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제는 이런 쪽으로 한 20, 30%라도 해보시고 선생님 보시기에 맞으면 이렇게 하니까 더 억울함 없는 내 감정이 남네? 실수도 했고 실패도 했지만 그리고 나도 실수하고 실패해야 나도 다른 사람 실수 실패를 야 괜찮아 이렇게 하는데 난 실수 안 하고 실패 안 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 실수했어. 그러면 나 너 용서할 수 없어. 그게 애가 됐든 자신이 됐든 가족이 됐든 주변인이 됐든 그러면 우리의 그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용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저는 가족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 책임이 너무 과도하고 혼자 서면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가족이 보이기 위해서 모든 비용과 모든 일과 이런 것들을 감당하다가 좀 많이 버거워지고 지칠 때쯤 가족이 그걸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고마워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은 고마워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거짓말까지 하는 그러니까 사기는 아닌데 사기당한 것 같은 그런 충격적인 일을 당하고 비가족은 친정 가족이세요? 아니면 친정입니다. 친정. 네. 그래서 마음의 멍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치유도 많이 받고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하는지도 알게 됐어요. 그 전에는 왜 저러지? 저건 너무 잘못된 거고 때로는 막 악하게까지 느껴지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럼 나는 왜 그렇게 열심히 과도하게 챙겼지? 너무 과도하게 챙겼더라고요. 그것조차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용서를 했어요. 누구를요? 가족을. 친정 가족을. 네, 용서를 했어요. 그리고 핏줄이니까 얼굴 보면 또 다시 편안해질 것 같고 근데 미안하다는 사과는 안 하고 자꾸 물건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목걸이, 반지 이런 거를 선물로 주고 그러니까 그게 사과의 의미겠죠? 언어가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언어학자들은 영혼의 언어가 있다고 해요, 인간에게. 근데 그게 뭐냐면 행동이래요. 근데 그러니까 영혼의 언어는 보통 입으로 말하지 않고 반복된 행동을 하면 그게 그 사람의 영혼이 말하고 있는 언어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되게 의미 있는 야 이거 뭐 언니 나 이거 되게 의미 있는 건데 나 뭐 값은 나 그렇게 근데 나한테는 되게 의미 있어. 근데 나 이거 언니한테 꼭 주고 싶어. 이 말은 사실은 나 너무 미안해. 그리고 나 너무 고맙고 근데 너무 사랑해. 근데 내가 그 말을 너무 하기가 쑥스럽고 어색하고 내가 그런 말을 안 해버릇해서 내가 그 말은 못 하겠는데 내가 이거를 내 영혼의 언어로 표현할게 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사랑이 없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뿐이죠. 근데 지금 다른 언어로 계속 하시는 거죠, 그게. 그러면 이전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언제처럼요? 이전처럼 친밀하게. 근데 오히려 저는 이제 상처가 패였고 거기에 물이 쌓이면 예전에는 땅이지만 이제는 뭐 그게 호수가 될 수도 있고 저수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나의 친절이 그들에게도 부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내 위주로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 거거든요. 때로는 무리해서. 나도 버거운데 무리했어요. 네, 무리해서 내가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의 자잘못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저는 악기 튜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악기를 튜닝할 때
이렇게 세게도 쪼여봐서 띵 소리 내면 너무 세네? 그러면 이제 풀었는데 너무 많이 풀렸네? 그래서 그 지점을 찾아가는 것이 사랑의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한 번에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정성스럽게 돌렸는데 좋은 소리가 나야지. 야, 나 엄청 힘들게 이거 감았는데 좋은 소리가 나야지.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리를 맞추는 거니까 오히려 한 번에 그 거리를 맞춘 사람보다 저는 더 좋은 소리가 그 집안에 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래, 인생에 내가 정말 큰 걸 배웠다. 내가 왜 그랬는지.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농사도 배우는 거지. 근데 계속 몇 해를 해보면서 이러니까 이렇고 저러니까 저렇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맞춰가야지. 라고 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렇게 해보셨으니까 이제는 좀 조율해서 이쪽으로 오시고, 그러다 보면 서로에 대한 예의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언니에 대한 예의도 생기고, 그리고 나는 무조건 많이 주는 게 예의가 아니다. 우리도 이제 사랑에 대해서 배우는 거겠죠.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많이 배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는 있는데 성장했다고 반드시 성숙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산 삶이 헛된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헛되냐면 아무것도 안 한 게 헛될 것 같아요. 이도 저도 안 한 거. 근데 내가 진심으로 해봤어요. 근데 너무 과해요. 그럼 조율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게 아까 얘기하신 삶을 긍정으로 보는 힘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게 없으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나 진짜 나 죽었어도 나는 어디를 떠돌 거야. 진짜 내가 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네. 어떻게 내가 뒤로 지들끼리 얘기를 다 했네. 그냥 나 없이 카톡방을 만들었대. 그 샤키들이 아주 그냥. 그래서 얼마나 내 얘기를 했을까. 나는 내가 내 거 팔아가지고 지들 거 되려고 내가 진짜 남편 모르게 내가 진짜 그거 내가 진짜 내 거 안 사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렇게 산 삶은 정말 저는 숭고하고 또 마음이 선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저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진심이어서 상처받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여러 가지 정말 제주도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마음이 아픈 건 진심이기 때문이다. 진심이 아니면 우리는 마음이 아프지 않다. 근데 꼭 진심을 먹으면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생기는데, 그건 뒤집어진 게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삼겹살을 이쪽을 구웠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삶이 진행된 거다. 넘어간 것이고. 그런데 또 여기에 또 진심으로 구우면 되죠. 그리고서 또 삶이 그럼 또 넘어가겠죠. 그건 속이 뒤집힌 게 아니라 삶이 진행돼서 어느 정도 굽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걸 알아가는 거니까. 그 끝에서 인간이 나오는 건 자족과 만족인 것 같아요. 이쯤에서 이렇게 했더니 가장 괜찮네. 그리고 인간이 죽기 전에 그거를 얻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더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족의 지점, 만족의 지점, 그러니까 만족보다는 자족. 그 나에게 딱 맞는 그 지점을 딱 찾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냥 지금보다 더, 항상 지금보다 더해요. 전에보다 우리가 지금 되게 좋아졌는데 꼭 지금보다 더라고 말해요. 지금보다 뭔가 더한 어떤 환경이 주어지거나 그러면 난 되게 행복할 것 같아. 지금은 아니야.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난 행복해질 것 같아. 임원이 되면 행복해질 것 같아. 내가 임용이 되면 행복해질 것 같아. 그러면 임용돼서 학교 가보세요. 또 교장 선생님 또라이야. 또 이상한 아동은 꼭 내 반으로만 가. 그 이상한 아동의 어머니는 더 이상한 어머니야. 그러면 내가 2학년만 마치면 나 좀 좋아질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삶을 이렇게 더 나은 조건으로 패스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희망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 같아요. 그게 물질적인 거든 환경적인 거든 관계적인 거든. 그래서 지금의 삶을 잘 안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옷이 되게 많은데 입을 옷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마음에 드는 옷을 만나게 되면 그거만 사면 너 진짜 괜찮을 것 같아. 근데 그 옷 금방이 또 이제 질리거든요. 그리고 있는 옷들은 안 입어요. 있는 신발도 신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삶의 방식과 되게 유사한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삶이 아까운 것 같아요. 아버지의 죽음을 보기 전부터 삶이 되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인간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 네. 그리고 인간은 너무너무 소중하다. 우리의 이 시간은. 코코 샤넬 말처럼 럭셔리의 반대는 천박함이 아니라 흔하다. 그러면 되게 유한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게 인간의 시간의 개념이고 생명의 개념인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이게 좀 괜찮은 거지? 어떻게 해야 죽음이 두렵지 않지? 죽음이 올 때 막 그래 두렵지 않고 그래 나 진짜 너무 좋은 기억 많았고 그러면 그것이 도대체 뭐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 어쨌든 뭐 너무 수고하셨고 잘 해오신 거고 진심이었던 거고 무엇보다도 근데 뭐 필요한 건 이렇게 조율하면 되니까요. 네. Oh, girl, it must be you again. You have gone straight to my head. Take the pills and go to bed, but I'm still hooked on this. Well, you are sacred in a way. I don't know God, but still have faith that He will manifest some way when I am next to you.